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딘입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대화하는 거는 처음이지 않나요? 바로 오늘 구독자 10,000명 돌파 기념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구독자 10,000명 돌파해서 Q&A 영상 찍어보는 거였거든요. 저희 이런 작은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커뮤니티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간 끌지 않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생이고 만 나이로는 24살, 그냥은 26살입니다. 그리고 부산대 윤리교육과를 나왔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 그리고 고정과 윤리, 온갖 윤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1년차 교사입니다. 교사라는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으셨는데 결국 교사를 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교사라는 직업에 처음부터 엄청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좀 보수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게 잘 맞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말을 하고 남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 공부할 때도 그 집에 칠판 사가지고 가르치면서 공부했었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인형이나 엄마를 앉혀두고 막 설명하면서 공부를 할 정도로 뭔가 설명을 하는 행위를 굉장히 좋아해서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전공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서 윤리를 사랑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철학과 이런 윤리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 많이 원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엄청 집이 부자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최대한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일단은 교사를 하고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이유로 윤리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해요. 일단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학생들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는 되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그 교사에 대한 열정 같은 게 사그라들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저에게 또 사랑을 주고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윤리가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 진짜 내가 이런 애들을 위해서 나는 한번 바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학생들 덕분에 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약간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사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평가받고 승진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담감이 덜한 편이고요. 제가 또 술을 진짜 안 좋아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과 술을 마시는 그 상황 자체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거의 술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직업 안정성이죠.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직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임용 합격했을 때도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기뻐하셨어요. 교사의 단점은 바로 월급인 것 같습니다. 발령 첫 해에 고3 담임이셨는데 안 힘드셨는지. 힘들었죠. 그냥 임용 준비만 1년 동안 미친 듯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고 입시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한테 그 피해를 줄 것 같고 아이들의 그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는 존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한번 불살하겠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살랐어요. 3월에도 초과 근무를 80시간 이상 했거든요. 인정이 되는 초과 근무 시간이 57시간인데 제가 80시간 이상 했다는 거는 그냥 거의 매일 10시 정도까지 남아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살면서 뭐라도 동료 교사한테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앉아서 애들 상담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연구하고 자료 찾아보고 수업도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사실 퇴근하고 많이 울기도 울었고 진짜. 하지만 이젠 다 끝났기 때문에 다 괜찮아졌고요. 교훈을 얻은 거죠. 모든 힘든 일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모디님은 수업 준비가 힘들진 않으셨는지, 힘들 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업 준비도 굉장히 힘들긴 한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 임용에서 공부한 내용이랑 또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임용 공부는 빼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EBS 강의도 열심히 듣고 사실 사교육 인강도 결제를 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방학 때 매일매일 지금 방과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거의 10시, 11시까지 수업 준비를 할 정도로 수업 준비에 공을 들여요. 또 수업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업이 훨씬 재밌어지거든요. 자신감도 넘치고 제가 또 자신감 넘치니까 학생들도 잘 들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꿈꾸던 교직 생활과 실제로는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 30%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사가 되면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겠지? 이런 걸 딱 상상을 했죠. 지금은 이제 교무실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수업 이외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생기부도 써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있고 뭐 시험 문제도 내야 되고 등등등 다른 업무가 되게 많고 네 크게 제가 생각한 이상과 일치를 하진 않는다. 교사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빵을 먹거나 뭐 요거트를 먹거나 제가 좋아하는 소소한 끼니를 채우고 하잖아요. 일단 그게 되게 저한테 하루를 일할 수 있게 하는 그 딱 힘? 배터리를 충전해줘요. 학교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이제 퇴근하면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1학기 때는 거의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지면 누워서도 학교 생각이 나고 뭔가 풀리지 않은 그 업무 생각이 막 나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쉬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좀 피곤해도 저녁 딱 내가 챙겨 먹고 운동 가면 운동 자체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머리가 정화가 되는 거죠. 그냥 운동이 힘들다 이 생각만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독서하기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이만큼이라고 느껴졌는데 독서를 하고 나면 뭔가 요만큼으로 조금 줄어드는 그런 기분이 확실히 들어요. 왜냐하면 훨씬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고 그냥 나의 일도 그런 다양한 일들 중 하나구나.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느낄 만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독서를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입니다. 교사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가르치는 일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 교수나 인강 강사 혹은 학원 강사 했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직업을 아니면 뭐가 있을까? 유튜브? 그러니까 작가? 그러니까 방송 작가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8번째, 교사하면서 유튜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교사 유튜브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당연히 겸직 허가를 받아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겸직 허가는 1년마다 학교에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내년에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역시 겸직 허가를 받고 유튜브를 하고 있고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유튜브를 한다는 게 엄청 조심스러운 일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학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많았어요. 교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기도 했었고 한동안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동안 안 해보니까 엄청 소중한 취미를 빼앗겨버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유튜브 채널을 오래 유지해보자 라는 다짐으로 지금 다시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순수 영상 수익만 가능하고 광고라든지 협찬, 브랜드에서 받는 선물도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크게 부업으로서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는 임용고시예요. 제가 커뮤니티에 질문 올렸을 때 진짜 임용 질문이 6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임용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따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그냥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만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압박감 때문에 대인관계 속 사소한 것도 크게 다가와서 스트레스 받고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무디님은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저는 특히나 극내향형이어서 대인관계를 하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임용 준비하는 그 1년 기간 동안은 거의 대인관계를 다 끊었다고 보면 될 정도로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친구랑 막 손절했다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다 알렸어요. 나 진짜 이번 1년 동안 임용 준비 들어갈 거고 대충 하는 거 아니고 나는 한 방에 붙기 위해서 제대로 달릴 거다. 그래서 진짜 독서실에서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친구들이 오히려 제가 안 만나니까 쟤랑 손절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응원해주고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친구 관계에서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만나진 않았지만 한 번씩 연락으로 따뜻한 말 해주면 진짜 엄청 위로받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친구라면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1년 동안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열품탑 캡처를 보니 정말 하루도 안 빼고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 비결이나 관리법이 있는지 쉬는 날을 따로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쉬는 날을 정했어요. 일요일로 쉬는 날을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할 때는 일요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요일이 이제 왜 공부를 했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면 무조건 밀린 공부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밀린 공부를 의무감이라든지 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공부를 일요일에 했던 것 같아요. 맨날 12시간, 11시간씩 앉아있다가 일요일에 이제 노닥노닥 거리다 보면 솔직히 약간 공부가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야 다음 주가 편해지고 지금은 조금 기분 나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진짜 부담감 없이 하고 싶으면 뭐 10분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되고 2시간씩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만약 임용 준비할 때도 있으셨다면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저도 임용 시작할 때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 기준으로 뭐 1000일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또 진주를 가면서 완전 롱디가 되는 또 상황이었거든요. 왕복으로 거의 6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를 이제 보러 가줄 수는 있을까? 또 남자친구랑 싸우면 하루가 날아갈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이 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원래 임용고시판에서도 되게 유명한 소리가 있어요. 애인이 있다면 애인이 있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고 애인이 없다면 중간에 애인을 만들지 마라. 저희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게 좀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해요. 너는 지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헤어져야겠어 이러면 오히려 내 멘탈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애인이 있으면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걱정을 임용 시작하기 전에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만나러 갈 수 있을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 중간에 헤어지면 내가 멘탈이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었고 남자친구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진짜 기다려줄 수 있고 절대 너희 멘탈 흔들지 않겠다라고 조금 신뢰감을 줬었고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계속 안정적으로 지속을 했었고 만남은 한 2주에 하루 정도 남자친구가 진주로 내려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데이트하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마치면 항상 오후 11시에 남자친구랑 딱 통화를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그 30분 통화할 때 제가 그날 배운 내용을 설명을 또 해주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날 뭐 맹자를 공부했다고 하면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맹자 사상을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공부한 내용을 또 인출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애인이 있어도 충분히 잘 연애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서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투수 합격이 아니었다면 또 한 번 임용에 도전했을 것인지 네 저는 계속 임용고시를 도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인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시간 강사나 뭐 기간제 교사를 병행하면서 임용을 준비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1년 동안 독서실에 처박혀서 올인하는 거는 진짜 육체적으로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진짜 안 좋고 피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도 이 짓은 1년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과 지방 지역과는 경쟁률이 월등히 차이 나는 편인가요? 큰 지역은 합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인지 알고 싶어요. 서울이 무조건 커트라인이 항상 제일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좀 광역시 지역이 항상 상위권이긴 하고 저는 부산과 경남을 항상 고민을 하는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진주가 본가이고 이제 부산에서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만약에 부산이랑 경남을 비교한다면 항상 부산이 커트라인이 경남보다 몇 점씩 더 높은 편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고민할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소신 지원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6번째, 제가 내성적이라 과에 친한 친구도 별로 없고 과 생활도 잘 안 하는데 임용판에서는 이런 대인관계가 정보 얻기에 유리한가요? 조금 불리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저도 내성적이고 완전 아싸여가지고 정보를 여러 선배한테 얻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실은 근데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한테 맞지 않는 대학 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조금 모르는 선배여도 그래도 학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고 마음을 담아서 부탁하고 또 형식적인 사례도 해주면 충분히 내가 얻어야 하는 정보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을 하면. 그래서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보다 내가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또 임용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빵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빵집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로 부산 지역에 있는 빵집을 이야기하자면 부산대의 카페 호밀 제가 진짜 유튜브에서 엄청 얘기 많이 했죠. 여기 무화과가 들어간 호밀빵이랑 소금빵이 진짜 맛있고 단호박 치아바타인가? 단호박빵도 엄청 맛있거든요. 희화제과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게 흑임자 소보루랑 그 반팥빵 비스킷 종류 추천하고요. 세 번째로 초량운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황치즈 크럼블이랑 쑥 맘모스도 맛있더라고요. 광안리에서 가장 추천하는 빵집인데 무슈뱅상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밭통 먹어보는 거 가장 추천하고 그 외에 소밀빵, 세이글 같은 거 먹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국에서 떠오르는 빵집은 일단 대전에서 정동문화사라는 빵집 있는데 요즘 엄청 확장 이전했더라고요. 거기 휘낭시에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휘낭시에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휘낭시에가 진짜 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주 사람이어서 추천하는 게 아닌데 제가 까눌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까눌레를 많이 먹어보고 부산에서도 까눌레 유명한 집 다 가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진주에 있는 엘리먼트 브루라는 카페의 까눌레가 지금까지 먹은 까눌레 중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또 제주도에 있는 빵집인 빵끝이라는 곳의 소금빵 엄청 좋아하고 또 제주도 하니까 생각나는데 가는 곳 세화라는 빵집도 있거든요. 감자빵이랑 뭐 쑥빵 같은 거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평생 한 가지 빵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베이글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베이글 먹었거든요. 그래서 베이글이 제일 질리지 않고 뭔가 쫄깃쫄깃하니 맛있게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경주의 필드커피라는 곳이 럼베뮤보다 훨씬 맛있는 베이글 맛집입니다. 와 진짜 벌써 1시간 넘게 촬영하고 있는데 아직 질문이 좀 남았네요. 잠깐 10분만 쉬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저 2시간 그대로 잠자고 왔어요. 무디님이 생각하시는 자취방 월세 마지노선이 궁금해요. 저는 지금은 5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분들에게 진짜 추천하는 게 자취를 처음 할 때부터 너무 좋은 원룸이나 좋은 오피스텔에서 살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그만한 집이어도 그래도 만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자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월세가 33만 원인 집에서 지냈는데 사실 저는 그때도 되게 만족하고 그렇게 힘든 거 없이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다시 그 33만 원 집에서 살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보는 눈이 점점 높아지고 짐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최대한 자취 초반에는 자기가 설악하는 선에서 최대한 전략이 가능한 원룸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요? 요즘에 저 데이식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엊그제인가? 부산 콘서트 티켓팅이 있었는데 장렬하게 광탈했고요. 남은 콘서트가 뭐 대전, 뭐 대구, 광주 남아있더라고요. 다 도전해보려고요. 사회인으로서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제관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그냥 많이 못 모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요즘에 완전 달라졌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교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말부터 계속 치과를 다녔었는데 지금 교정의 견적 비용이 진짜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치과를 막 다녀보니까 경제관념 없이 저처럼 막 살면 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이런 교정이라는 것도 하기 힘들 수가 있고 미래에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투자도 자유롭게 못하고 또 내 집 마련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니다. 지금 나조차고 막 펑펑 쓰는 삶이 마냥 옳은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경제책도 좀 읽었고 다른 경제관리 잘 하시는 선생님께 조언도 엄청 많이 구했었거든요. 올해 교정도 해서 700만 원 정도 들지만 또 따로 1000만 원을 모으려고 목표를 세웠고 어떻게 1000만 원을 일단 모아볼 거냐면 일단 적금으로 한 60만 원씩 저축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카카오뱅크 적금으로 계속 그냥 자유적금으로 20만 원씩 들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계속 모을 거고 주택청약도 이제 5만 원씩 넣을 거고 ISA 계좌를 신설해서 거기도 한 10만 원씩 넣으면서 그걸로 투자를 해볼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볼 거다. 올해부터 진짜 정신 바짝 차렸다. 부산 맛집 알려주세요. 제 부산 최애 맛집 일단 첫 번째로 닭발의 지존이라고 진짜 닭발이 핵 맛있는 집이 있어요. 뼈 있는 닭발밖에 안 팔거든요. 그리고 메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대에 야스미라는 이자카야가 있거든요. 오코노미야끼랑 꼬치 같은 거 파는 이자카야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고요. 포포포라고 부산대랑 서면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집 있는데 와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도 진짜 또 간집. 마켓컬리나 쿠팡템 추천해주세요. 제가 또 마켓컬리와 쿠팡을 참 많이 쓴다는 거를 이 가계부를 쓰고 진짜 깨달았거든요. 진짜 너무 장 보는 걸 좋아해.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베이글 좋아한다 했잖아요. 다크통밀 베이글인데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피거 베이글 그래. 피거 베이글에 다크통밀 베이글. 이 제일 맛있어요. 별건 아닌데 마켓컬리가 계란이 진짜 맛있거든요. 마켓컬리 계란. 저는 쿠팡 계란도 먹어보고 배민비마트에서도 시켜보고 이마트에서 장봐도 보고 했는데 웬만하면 계란을 사는 건 마켓컬리에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삶은 계란을 먹어서 계란 맛이 되게 민감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확실히 마켓컬리 계란을 삶은 게 제일 맛있다.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게 또 아르토스 통밀식빵. 이거 진짜 10번 넘게 먹었어요. 식빵 사이즈가 작아서 아침에 하나 다 먹어도 전혀 부담되지 않고 특유의 그 통밀빵의 신맛이 되게 맛있게 나거든요. 쿠팡템으로는 먹는 것보다는 생활용품을 많이 사는데 첫 번째로는 그 스카치 브라이트의 향기 톡톡 클린 스틱인데 그 화장실 청소를 좀 비위 안 상하게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써봤는데 변기도 닦고 곰팡이도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소를 다 버려야 돼, 닦은 소를.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게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가지고 항상 화장실 청소할 때 이걸로 청소하고 그냥 재구매하는 것 같아요. 또 청소템인데 요거입니다. 이렇게 리필도 있고 그냥 쓰는 것도 있을 정도로 이거 찐으로 제가 잘 쓰는 제품인데 진로 발효잖아요. 이게 그냥 술 만드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했나? 아무튼 그냥 이게 성분이 되게 안전하대요. 그냥 알코올이어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책상 닦을 때도 이렇게 칙칙 뿌려서 딱 닦고 싱크대도 칙칙 뿌려서 닦고 알코올 수압 같은 게 없을 때 그냥 이런 거 칙칙 뿌려서 닦으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소 건강면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일단은 아침에 매일 비타민 2알 먹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운동은 주 5시간 이상 하기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찍 자기 꼭 12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달 음식보다는 음식 만들어 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를 여러 권으로 나누어 쓰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제가 작년에는 다이어리를 3권을 나눠 썼었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2개를 아주 잘 관리하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올해 저희 메인 다이어리인데 일단은 맨 앞장에 이번에는 가장 첫 장에는 만다라트 계획표를 포함해서 올해의 목표를 적어놨고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잘 적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고 월간 캘린더에는 주요 일정이랑 월 목표를 적어주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매일매일 쓰는 칸인데요. 감사일기랑 저 TDL의 투두 리스트예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 해야 할 거 적고 꼭 자기 전에 회고를 하면서 오늘의 일기를 간단하게 쓰고 다음날 어떻게 살면 좋을지 적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부. 가계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월 캘린더 칸에는 일단은 매일의 소비를 적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주차마다 항목별로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1월 2주차 목표를 그에 맞게 또 세워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달별로도 항목별 소비 목표를 적고 저축 방법도 세워가지고 큰 그림도 그려주는 편입니다. 쌤에게 2024년이란 버텨낸 해였던 것 같아요. 신규인데도 또 잘 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커서 제 체력을 많이 끌어다가 쓴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신도 육체도 건강하게 교사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5년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첫 번째 목표는 건강하기입니다. 만다라트 계획 보면 여기 건강 파트에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12시 이전에 수면하고 주 3회는 필라테스 하고 주 2회는 격하기 유산소도 하고 점심 도시락 챙겨 먹기, 채소 매일 먹기. 그 두 번째로 바라는 점은 선한 영향력을 펼쳐보고 싶어요. 솔직히 올해는 정말 제가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방학 동안에도 열심히 제 전문성을 많이 갈고 닦아서 더 좋은 교육을 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번 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종 댓글에 인스타그램 없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 개인 사적인 인스타그램은 있지만 거기는 친구들 얼굴 사진도 이래서 공개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인스타를 한번 파볼까 생각했던 게 요즘에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맨날 공유를 하면 참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의지를 서로 같이 으쌰으쌰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맨날 찍어 올리는 데는 편집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계정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볍게 여행도 다녀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올해도 여행을 못 다녔거든요. 내년에 방학 한 번쯤은 조금 저를 위한 휴식을 해주는 힐링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오늘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올해 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성장하는 한 해 보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